보아야 더 아름다운 그림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그림책을 말하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책을 말하다. 자세히 보아야 더 아름다운 그림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그림책을 말하다 코너입니다. 오늘 누렁이님께서 심오한 주제의 책을 갖고 오셨어요. 처음에 사실 스캔본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좀 한참 이렇게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오히려 오늘 이 책의 원본을 보니까 책에 나타난 그 검은색 어두운 밤하늘, 우리가 보통은 이제 미드나잇 블루라고 하는데, 우리는 밤이 까맣다고 표현을 하지만 영화에서는 파랗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파랑색이 짙은 파랑부터 옅은 파랑까지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또다시 책은 역시 아날로그 책을 보는 게 진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우리 그림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저는 여기 낮과 밤 있잖아요. 그림, 약간 이야기 속에서 이 장면, 밤 색깔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낮이, 여기서는 원래 낮이 더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밤이 더 예쁜데 너무 색깔이 오묘하고 너무 예쁘고, 사실 뭐 TV에서 흑인들을 보면서 예쁘다라고 생각한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이 흑인들이 아름다울 수 있구나. 물론 그림이지만,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도 참 잘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흑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런 걸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도 당연히 아름다움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가진 그런 편견 속에는 흑인들이 아름답다는 생각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장면들이 없었는데, 이 그림만으로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흑인들이 아름답다는 거? 이게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걸까? 그런 생각들? 네. 저는 이 책 이제 처음에 보면서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몇 장을 넘겼을 때, 너는 너로서 예쁜 거야 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말을 왜 늘 해야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낮과 밤의 이야기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그래서 그냥 아름다운 페리테일로 끝나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거잖아요. 밤이 없어지는 상황. 그리고 밤이 없어지면 사실 좋을 것 같은데, 밤이 없어졌더니 되게 사실적으로 막 다 말라주고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그렇구나. 되게 현실적인 접근? 우리가 가끔 이제 잔혹동화 얘기하는 것처럼 엄청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둘 다 있어야지만 조화롭게 존재하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 수레의 첫 번째 장면에서 수레가 되게 슬프잖아요. 그 슬픔이 나중에는 좀 중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이야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저도 작가가 이제 의도 처음에는 이렇게 낮과 밤 대비되는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었잖아요. 서로 이제 뭐 필요하다고는 여기지만 서로 상대방 이렇게 좀 약간 밤을 갖다 안 좋아하고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옷 색깔도 사실 여기서 다르거든요. 무늬도 다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감도 다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정말 밤이 필요해서 서로 만나게 되면은 색이 섞이면서 무늬도 섞여요. 네, 무늬까지. 그래서 저는 참 시각적으로 의도를 갖고 작가가 이걸 썼구나라는 생각, 이렇게 그렸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는 이렇게 어울림이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거기에 좀 더 덧붙여서 저는 또 생각을 하면, 또 이게 어찌 보면 동화니까 뭐 둘은 이렇게 자매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끝나기보다는 이제 낮은 밤에게 달빛의 빛남을 주었고, 밤은 낮에게 그림자라는 선물을 주었다 해서 이제 서로가 좀 더 잘 지내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섞임이 됐다는 거에 또 굉장히 작가가 나름 생각을 많이 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체가 약간 디즈니풍이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 저도 알라딘 딱 그 느낌. 글씨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사실 디즈니를 욕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백인 미녀의 전형이 항상 디즈니에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디즈니 그림체로 이 주제를 다뤘다는 게 조금 생소하기도 했고,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런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늘 그 백인 미녀의 전형 그 있었는데, 이 디즈니의 그림체로 태어나서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특히 이제 이 색감이 너무 뭐랄까 오묘할 정도로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뭘로 색칠을 했을까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애들 미술 가르치면 굉장히 색칠을 1차원적으로 벅벅칠하잖아요. 이 그림책을 보고 좀 참고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오묘한 색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빛을 잘 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정우승 시인의 구절이 떠올랐는데,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그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특히 어린 아이들은 뭔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햇빛, 뭐 긍정적인 거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된 저도 그렇지만, 근데 그런 상반되는 것이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거는 이 책에서만 말하는 메시지는 아니고 진짜 인생 전반에서 아 이거는 정말 이게 긍정적이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뭔가 인생의 본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도 지금 콜라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읽다가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들도 녹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도 얼마 전에 이 영화의 작별 인사를 읽었는데, 그것도 읽으면서 이것도 똑같이 약간 그런 울컥함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겠지만 우리는 죽음이란 걸 늘 나쁘게만 생각하잖아요. 두렵고 어둡고. 근데 거기서도 인간일 수 있는 건 어쩌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인 거지, 죽음이 없다면 인간성 자체도 필요가 없는 거겠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똑같이 아이들에게 뭐 그걸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장 죽음이 좋다 이렇게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많은 세계 속에서 뭐 어둠과 뭐 빛 또는 낮과 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상반되는 것들이 있을 때 어느 한쪽을 혐오하는 거, 여기 아까 혐오하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도 나와 다른 것들 조금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은 여기서도 되게 나쁜 말들을, 혐오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다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문장으로서 표현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그림 말고도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마음이 몽골몽골 약간 울컥해진달까? 읽으면서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노래 되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누구죠? 티? 윤미래 노래 중에 비누인가? 그 노래 제목이 그럴 거예요. 윤미래가 처음에 밝히지 않았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흑인 아빠랑 이제 우리나라 한국 엄마 사이에서 낳은 혼혈인데 어릴 때 항상 그 사실이 너무 싫어서 비누로 자기 이제 씻으면 딱 깨끗해지는 줄 알고 그 노랫말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가 너무너무 생각이 났어요. 되게 매치가 잘 되더라고요. 그쵸, 안타까워서 여기 그림에도 하고 있잖아. 지우개 막 칠할 때. 아파요 할 때. 나도 부러웠어, 어렸을 때. 하얀 피부가. 저도요. 진짜로 왜 그래? 지금 많이 하얘진 거지만 진짜 까매가지고 나도. 그냥 이랬대요. 여기는 하얀데 왜 여긴 까매? 이러면서 하도 놀러 다니니까 타가지고. 근데 이게 또 남이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술의 처음 부분에서도 나왔듯이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흑인이지만 표현하는 게 굉장히 달랐잖아요. 나는 완전 한밤중에 검은빛, 그리고 마마는 해 뜰 무렵의 색.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해 뜰 무렵의 어두움이 뭘까? 그냥 까만색이면 까만색이지 이러는데. 다 흑인인데. 네. 그리고 아빠와 그리고 언니까지도 다 다른 색으로 표현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남들이 봤을 때 별로 안 까맸을 거예요. 아니 많이 가면서 네, 그런 걸로. 망고빙수님은 늘 하였을 것 같아요. 맞아. 저도 많이 까말 때 있고 요즘에 안 돌아다녀서 하얘졌고 네. 점점 까매지고 있는 게 보여서 나름 사주하고 있어요. 동그리님은 책 보고 어떠셨어요? 저는 그 처음에 수레가 가족들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거를 남들에게 찾는 걸 진짜 잘해요. 사람들은 내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이 엄마는 이런 색, 아빠는 이런 색, 뭐 언니는 이런 색.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걸 보고 더 색감을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본인이 본인을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거울로 봐도 사실 남이 보는 거랑 이미지가 다르고 이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엄마도 수레에게 계속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뭔가 남들이 나의 강점을 이야기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거를 알려주는 게 뭔가 어떤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수업 중에라든지 아이를 볼 때라든지 이럴 때 그 아이의 장점을 말해주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스스로는 스스로의 좋은 점을 잘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보통 내가 가진 강점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인데 내가 가진 강점은 별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고 내가 가진 단점은 엄청 뻥튀기 해서 크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약간 그걸 겸손이라는 걸 뒤집어 씌워서 강요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걸 막 얘기하면 애들도 그러잖아. 잘난 척한다고 막.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 자신을 있는 데 그대로 이해하는 거, 받아들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네요. 텃밭지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레가 처음에 뭐 자기 피부색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도 뭐 이렇게 어릴 때 나는 뭐 어디가 좀 뭐 못생긴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막 이제 그런 약간의 어릴 때 약간 자기 부정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중에 이제 수레가 뭐 낮과 밤 막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결국에 자기의 어떤 까만 피부의 어떤 아름다움을 또 수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반적인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초반에 자기 부정이었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게 자기 수용, 자기 긍정으로 되는 어떤 과정을 이야기로 나타낸 것도 같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중에서도 만약에 이제 피부색 이야기가 나온 건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백색에 대한 어떤 동경? 그것도 사실은 주입을 당한 거지만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선입견, 편견을 많이 깨려고 해서 그 모델, 해외 모델 중에서 이제 흑인 모델인데 정말 까만 모델이 한 명이, 그러니까 여성 모델인데 저도 그 사람을 사진으로만 보고 했는데 정말 까매요. 근데 이게 되게 균일하게 정말 까만데 되게 뭔가 고혹적이고 그 아름다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옛날에는 막 다들 막 그 백인의 어떤 막 삐쩍 마른 모델에 대한 어떤 미에 대한 동경이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까마해도 이제 충분히 모델로서의 어떤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찾아내고 그리고 뭐 그 흑인 모델 중에서 뭐 나오미 캠벨이라는 그 예전에 유명한 모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그 이 여자 주인공이 뭐 자기 가족은 뭐 좀 하얀 흑인 중에서도 약간 하얀 편이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나오미 캠벨은 굉장히 까무잡잡한 피부 중에 한 명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이제 미에 대한 관점이 뭐 여기에서는 또 이제 피부색으로만 그렇게 됐지만 근데 저는 이제 피부색 자체를 떠나서 그냥 이게 우리는 피부색이 까맣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도 다들 뭔가 이제 자기에 대한 막 불만 막 이런 게 있었다가 나중에 이런 게 다른 면으로는 뭐 또 다른 또 장점이 있구나. 그게 뭐 성격의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 외모의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스스로를 좀 사랑하게 되는 어떤 과정의 이야기로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도 약간 보면서 좀 찡한?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죠. 버스 여행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 인상적인 장면, 이제 낮이 계속됐을 때 사람들이 처음엔 춤추고 그러다가 뒤에 가면 이제 목이 마르고
힘들어지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좋다는 것도 계속 하면 이게 늘 또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재미있었고요. 또 여기 마지막에 이제 그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수레는 자신이 어둡고 아름다우며 밝고 강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자신이 속과 겉이 모두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의 고민이 이제 내가 외모가 이제 좀 어두운 쪽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게 어떤 나의 성격적인 부분, 나의 좀 그러니까 외모만 좀 집중을 했다면 이제 앞에서 외모 얘기만 나왔던 뒤에는 이제 나의 어떤 뭐 성격적인 부분, 나의 어떤 총체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속과 겉 얘기가 모두. 그래서 그런 이제 속과 겉을 이제 모두 통틀어서 나는 밝은 사람이야라고 또 어둡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는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네, 저도 아이들 볼 때 눈을 씻고 봐도 장점이 없는 아이들이 보면 있죠. 했는데 제가 이제 담임이 아니다 보니까 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 만나니까 눈을 씻고 봐도 장점이 없다 라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보면서 그래 더 잘 씻어. 그런 게 아니라 총체적인 것으로 저 단면만 보게 되니까 저는 딱 그 시간에 그쵸. 짧은 시간에 그런 총체적인 것을 바라봄에 대해서 약간 스스로 반성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꼭 뭘 해도 반성을 할까요? 반성이 됩니다. 칭찬을 좀 해봅시다.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찾아봤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왜 피부가 어두운 애가 하필이면 핑크색을 입어서 더 어두워 보일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교복인가 보네. 근데 봤더니 교복인데 애들이 다 흑인이에요. 그러니까요. 흑인 학교인가? 그렇죠. 근데 케냐 여신 배경 아. 앞에 나와요. 케냐에서는 제일 앞에 나와요. 마마, 바바 아. 이런. 케냐에서. 그 그걸 사이에서도 놓쳤네.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도 다른 친구들은 수레는 좀더 특히 밝게 느껴지는. 까마네라고 해서 까망이 뭐 막 이렇게 부르는. 근데 나는 아까 여기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외모만 너무 하지 말자 이러면서 너는 성격이 좋아, 뭐 너는 뭐 이렇게 해서 너 외모는 그렇지만 성격이 좋으니까 넌 괜찮아. 또는 외모가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가꾸자. 뭐 이런 식의 얘기들로 그 외모에 대해서는 사실 남겨두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외모도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너의 내면이 아름답기 때문에 너의 외모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너의 내면도 아름답고 네가 가진 이 검은색도 아름답다는 거.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이 얘기 할 때도 사실은 그 분홍색 하면 우리 검은색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데 왜 그냥 하냐라고 했을 때도 사실 검은 게 우리 마음속에는 별로 안 예쁜데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왜 그 자라나 뭐 이런 데 보면 흑인 그 모델들이 있는데 막 형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 나는 가끔 이렇게 카달록 보다가 아니 저 안 어울리게 왜 저 흑인에다가 주황, 형광 막 이런 거 입혀놓고 막 분홍, 야광 이런 거 입혀놓은 거 왜 저럴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검은 거에 대한 약간 아직도 거부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 글을 읽으면서는 그러면 정말 그 검은색 자체의 아름다움을 내가 느껴보고 싶다. 내가 가진 그런 편견을 깨보고 싶다. 뭐 예를 들면 우리도 흔히 말해서 쌍꺼풀이 예쁘다. 쌍꺼풀은 없지만 예쁘다가 아니라 쌍꺼풀 없는 그 자체가 이제는 많이 예쁘다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키가 작다. 뭐 예를 들면 얼굴도 우리 중에도 하얗다, 뭐 까맣다도 있지만 그 자체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건 뭐 코가 높은 걸 우리는 흔히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만 코가 낮음에도 아름다울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한 아름다움을 나도 좀 느껴봤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좀 느껴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 다양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느껴볼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건 이따가 얘기하겠죠? 수업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험을 아름다운 아까 우리 그 그림을 본 것처럼 뭐 다른 예술 작품을 보든 어떤 영화를 보든 해서 아이들에게 진짜 말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피부색이랑 비슷하게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요즘 빅사이즈 모델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빅사이즈 모델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기자 자체도 가지고 있는 거지. 이제 날씬하지 않은데 너는 왜 모델을 하려고 했니?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참 대답을 현명하게 했던 게 어때서요? 빅사이즈가 어때서요? 빅사이즈인 사람은 빅사이즈 모델이 입은 옷을 봐야 나한테 저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빅사이즈 모델도 필요하다. 이 세상에 다 사사반짜리 모델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닌데 왜 이게 어때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글의 논지는 인터뷰가 주제가 아니고 외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뭐냐면 너는 뭐 못생겼지만 뚱뚱하지만 뭐 피부가 까맣지만이 아니라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좀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어떤 이상향을 쫓아서 가려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을 살아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나를 괴롭히는 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포인트였었어요. 그 생각이 지금 갑자기 났어요. 그래서 수레도 처음에는 기죽어 있고 소심해 있고 그래서 표정이 어둡다 보니까 사실 그림체만 봐도 그래 수레가 좀 어두워 보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뒤에 가보면 수레가 이제 자신의 이제 아름다움을 찾고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분홍색 교복도 되게 잘 어울려져요. 가야겠다. 네, 얼굴이 밝아서. 마지막에.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스스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냐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정말 외적인 부분보다도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뭐 한다면 진짜 이제 외적인 아름다움도 딱 같은 사람이어도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수레가 아름다워진 것처럼 후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얼굴빛이 완전 달라지죠. 같은 사람인데도. 저는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자신이 어둡고 아름다우면. 맞아요. 생각보다 어둡지 않으면 이렇게 나왔으면 사실 그런데 어둡고 강하면 그러니까 스스로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또 더 아름다움을 찾는 거. 이제 통통해지고 나의 뱃살을 사랑해야겠다. 재준게? 저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막 이런 걸 하면은 이제 웬만큼 좀 어느 정도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그래 이제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지 어쩌게 하면서 막 애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른이 되는 시점부터 어느 순간은 이제 이게 나의 단점도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단점이라고 여겼던 것도 되게 좋은 부분이 있구나. 그게 뭐 외모든 성격이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참 이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애들이 또 그래도 뭐 그래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가면은 굉장히 이게 외모에 대한 어떤 평가나 비난?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얘네들이 보면은 특히 이제 이제 특히나 이제 여학생들이 또 이제 뭐 외모든 화장이든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그거를 그냥 이거는 그냥 내가 생긴 게 이래서 그렇지 뭐 괜찮아라고 쿨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어디 한번 병원을 좀 가볼까? 아니면 화장을 좀 해볼까? 막 이러면서 엄청 막 아침에 30분을 화장을 아이라인을 하고 막 마스카라 저보다 화장을 더 공들여서 하더라고요. 졸업한 이제 애들을 보면 아니면 막 중학교 뭐 졸업할 때쯤에 이미 막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참 어떻게 이거를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교육을 좀 애들을 더 해서 좀 스스로를 좀 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괜찮다는 거를 어떻게 잘 좀 알려줄 수 있을까 내면 깊숙이 그게 되게 고민된 게 아무리 애들한테 야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해도 애들은 그렇게 계속 매일 화장을 해요.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게 결국에 자존감의 문제랑도 연결이 될 텐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슈레가 엄마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되게 갑자기 얘가 막 자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이제 이야기 책이다 보니 짧게 이렇게 잘 긍정적으로 변화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애들에게는 이게 나를 받아들이지 못함, 나를 이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함 이게 되게 마음속 깊이 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미디어의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그룹 나오고 하면 애들 다 정말 마르고 이렇게 야시시하고 정말
예쁘고 막 이런 애들만 나오잖아요. 정말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이 다 똑같이 비슷하게 생기고 정말 누가 누군지 구별도 안 되게끔 생긴 애들만 딱 나오고 그러니까는 아 저런 애들이 정말 예쁘구나 미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모델화 시키고 자기 이상형화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도 되게 입으로는 페미니즘이 뭐 자기들은 페미니스트래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화장은 막 하고 막 교복은 짧게 막 해서 쟤네는 도대체 차라리 입으로 아무 말을 하지를 말던가 그냥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막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자기는 뭐 페미고 뭐 남자들은 어쩌고 막 이러면서 너무 또 그쪽의 틀에 그런 맞춰가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이제 여기에서는 술의 어떤 뭐 피부색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의 그런 현실이랑 좀 이렇게 바꿔서 본다면 그 아이들의 어떤 그런 뭐 화장 아니면 뭐 이제 막 이렇게 자기를 꾸미기에만 좀 급급한 이런 이야기랑도 좀 연결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진짜 급식도 안 먹고 네, 굶어 진짜 마른 정도가 아니라 뼈 말라, 개 말라, 뼈 말라, 뭐 맞아요. 먹고 토하고 뭐 프로 아나라는 걸 막 추구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대요. 프로 아나가 뭐예요? 엄청나게 마른 그게 아름답다고 여기는 그런 게 되게 왕왕 있대요. 근데 그걸 왜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을까 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미디어에서 그런 거 보여주니까 그런 사람이 예쁘다고 계속 메시지를 주니까 그런 거에 이렇게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예쁘다는 그런 말을 할 때 좀 조심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럼 이제 이 심오한 교육을 우리 누렁이님이 어떻게 풀었는지 다음 코너에서 이야기를 네. 들어볼까요? 수업에 적용한 모습 보고 싶네요. 맞아요.